이 외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고요. 그 중에 영업, 마케팅, R&D 등 레퍼런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시장 침투나 POC나 R&D 등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단지 매출이 안 늘어나더라도, 그리고 보통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즉 다음 라운드 투자 연결이 중요해지고 재무적 KPI를 가지고 목숨 걸고 전환사채 형태로 나를 목을 조를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투자자들이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전환사채 형태라는 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지분 투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3년 뒤에 KPI 달성을 못하면 지분으로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남겨버리는 방식을 보통은 전환사채 혹은 뭐 RCPS 등의 투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런 투자를 받고 나면 다른 말로 하면 KPI 달성을 심각하게 못하시면 기업체가 지분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빚을 받은 걸 수도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에 대한 집중력과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죠. 소액 지분만 가지고는 경영진을 목조를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죠. 근데 전략적 투자자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거쳐가는 다른 과정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보통주 혹은 뭐 나중에 지분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세이프 같은 식의 투자들을 더 선호하시는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전략적 투자자들은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 뭐 보면 뭐 카카오가 뭐 무슨 스타트업 투자했네, 네이버가 얼마 투자했네, 뭐 이런 얘기들은 끝도 없이 나오고, 뭐 삼성벤처스가 뭐 얼마짜리 스타트업에다가 몇 억을 투자했네, 뭐 이런 얘기도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전문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벤처스 이런 데들이야 벤처캐피탈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거는 전문적인 재무적인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투자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대기업들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에서 지역을 확대하거나 제품 아이템을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장에 독점적으로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한 번도 시작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략하거나 하는 식의 것들을 고민을 하시죠. 근데 대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분야에서 아주 잘하려고 전문화를 하다 보면 효율성이 있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브랜드가 강한 회사가 되다 보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영역에서 너무 특화되다 보니까 다른 영역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이 A라는 사업하다가 망하면 사뿐하게 피보팅하고 B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은 관행이라는 게 있고 쌓아온 역량이라는 게 투자한 자본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업으로 덜컥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기업한테는.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보통 역할을 부여해 놓은 게 신사업팀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시죠. 근데 신사업팀 역시도 대기업의 일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그 영역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갑자기 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갑자기 뭐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쟤들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존의 대기업들보다는 월등히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SK나 삼성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의 본질적인 영역에 집중 못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한다고 주주들이 엄청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특히 이제 아예 안 해봤던 사업을 하거나 아예 완전히 시도도 안 해봤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는 거는 대기업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경영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에 저걸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그 외부의 도움이 누구냐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해결 방법들을 찾는 거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이 스타트업, 뭐 기업도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재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기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수익성을 높이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대기업이 우리는 저 시장에 이제부터 들어갈 거고 저 시장이 우리한테 미래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저 시장에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우리의 역량과 최대한 달라붙어서 저 시장을 열어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략적인 목표를 가진 굉장히 모기업과 타이트하게 연계되는 선택들을 하는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되는 뭐 레이더나 라이다 기술 보유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동남아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전략적이고 기존 산업 역량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느라고 하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보틱스에 투자한 사례 같은 걸 보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투자긴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 서비스하고나 모빌리티 서비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맞지만 그래서 기존의 전략이 바퀴 달린 애들만 집중했다면 바퀴 달린 애들이 아닌 B2B 영역의 바퀴 이외의 것들에 대한 로보틱스나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R&D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M&A 같은 건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래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논리는 모기업과 연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점도 좀 보고 그리고 투자적인 목적이 전략적이냐 재무적이냐에 따져서도 조금 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기업들이 요즘에 투자하는 논리들을 보면 요 전략적이고 모기업과 연계를 좀 강화하는 형태, 강한 모기업과의 연계를 목표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